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구글과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사실상 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 0.35%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채권은 비교적 강세를 띠며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채권이 좋게 상승할 수 있는 판이 여러모로 잘 깔렸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이 최근 너무 숨도 안 쉬고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던 참이었습니다. 무려 8일 연속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상승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면 시장은 서서히 불안 요소를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제 시장은 억지로라도 불안 요소를 찾고 싶어 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연은이 매월 발표하는 비제조업 전망 지수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8.3이 나오며 좋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부 내용을 보니까 고용지수가 마이너스 14.9가 나오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채권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또 그 다음날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월가에서 이 수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적게는 30만 개 정도에서 많게는 100만 개까지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니까 여기서 또 시장이 이거 약간 좀 쎄한데 하면서 채권으로 자금이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걸로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같은 이유가요. 일단 이게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의 데이터고요. 또 미국이랑 국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0만 개 일자리 하향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게 설령 60만 개에서 100만 개 일자리 수가 하향 조정된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면 월 평균 24만 개씩 늘었던 일자리 수가 16만에서 19만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바뀔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4만 개에 비해선 16만, 19만이라는 수치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16만, 19만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건 침체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24만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도 고용이 과장되게 집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단기 악재로 그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권 강세의 또 다른 이유는 요즘 달러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채권이 힘을 더 받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발생하는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이유에 대해선 제가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시황 분석글을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혹시 글을 못 보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힘을 못 썼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중 하나가 달러가 너무 강했던 것도 한몫했었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해외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환해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미국 채권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띠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채권으로 수요가 몰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주식에 비해 채권이 강세를 띠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요즘 알파벳 구글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며칠째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어떤 호재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로보택시 유료 사용이 6월엔 주당 10만 회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보다 2배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도 테슬라만큼이나 자율주행에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아무튼 구글의 웨이모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용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피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운행 허가권을 취득하면서 점점 로보택시 운행 가능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직 미국에서 제대로 출시도 못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테슬라는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8%에서 9%로 낮춰줬다는 소식에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부분과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인수 거래가 리먼 사태 이후 최악의 거래이며 테슬라 주식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가 나오며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